1992년 11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전날 내린 비로 축축한 낙엽 냄새가 진동했고 공기는 제법 차가워져 코끝을 알싸하게 만들던 아침이었죠. 주인공 이 씨는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20년째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그녀만의 루틴이었습니다. 남편 박 씨의 와이셔츠 기대 풀을 먹여 빳빳하게 다리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로 집안을 채우는 일. 그것이 이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자 긍지였습니다. 여보, 오늘 과장님이랑 저녁 약속 있어. 시청 근처에서 갈비 먹기로 했으니까 좀 늦을 거야. 먼저 자요. 현관문 앞에서 구두 주걱을 챙기던 남편 박 씨가 평소와 다름없는 무심한 말투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어깨에 묻은 작은 먼지 하나를 떼어내며 웃어 보였죠.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알았죠? 남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철제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닫히는 그 순간 이 씨는 왠지 모를 서늘함에 팔을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저 날씨 탓이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새벽 1시, 2시를 넘어갈 때까지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삐삐를 쳐봐도 묵묵부다.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려보니 남편은 저녁 식사 도중 누군가에게 급한 호출을 받은 듯 먼저 실례하겠다. 며 7시도 안 되어 자리를 떴다는 겁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 경찰서에 접수된 실종 신고는 단순 가출이라는 무책임한 서류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렇게 피말리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7일 만에 정적을 깨고 집안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한 것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혹시 남편일까? 아니면 사고 소식을 전하는 경찰일까?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숨소리조차 서늘한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선생 댁이죠? 남편 안부 궁금해서 죽을 만일 텐데 내가 아주 귀한 소식 하나 전해주려고 전화했어. 여자의 목소리는 조롱하듯 나긋나긋하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이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의 실종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당신 누구야? 우리 남편 어딨어? 우리 남편 어떻게 한 거야? 이 씨의 절규에 여자는 훗 하고 짧은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은 지금 내 옆에서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다는 둥, 당신이 알던 그 고지식한 남편은 가짜라는 둥, 듣기만 해도 사지가 떨리는 폭언들이었죠. 믿기지 않으면 증거를 대줄까? 박 선생, 오른쪽 가슴 아래에 손가락 한마디만 한 붉은 점 있는 거 알지? 그리고 술 취하면 꼭 자기 어머니 성함을 부르면서 우는 버릇도 있잖아. 어때? 이래도 내가 모르는 사람 같아. 이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건 20년을 함께 산 아내인 자신과 남편의 어머니 말고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내밀한 사생활이었습니다. 여자는 마치 이 씨의 눈앞에서 남편을 지켜보고 있는 듯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남편을 살리고 싶으면, 아니,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길 원한다면 내일까지 현금 5천만 원 준비해. 9시 뉴스 나오기 싫으면 조용히 혼자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경찰에 알리는 순간 당신 남편 얼굴은 영원히 못 보게 될 테니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투투하는 신호음만이 적막한 거실을 때렸습니다. 1992년 당시 5천만 원은 중산층 가정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이 씨는 배신감에 몸을 떨면서도 남편이 혹시라도 험한 일을 당할까 봐 겁이 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밤새도록 장롱 구석에 모아둔 통장과 적금을 확인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밤 이 씨는 평생 모은 적금을 깨고 집 담보 대출까지 알아봐서 만든 검은 돈 봉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여자가 말한 장소는 도시 변두리, 재개발을 앞두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 건물의 지하 낙원 다방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낡은 나무 계단이 끼익끼익 비명을 질렀고 매캐한 담배 연기와 정체 모를 한약 냄새가 이 씨의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다방 구석,
붉은색 벨벳 소파에 앉아 진한 화장을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씨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담배를 비벼 끄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배짱이 좋네. 혼자 오라는 말 잘 들었나 봐. 이 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돈 봉지를 올려두었습니다. 돈 여기 있어요. 우리 남편 어딨어? 당장 내놔. 이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방 안쪽, 주방으로 이어지는 커튼 뒤에서 낯익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쿨럭, 쿨럭. 20년 동안 매일 아침 듣던 남편 박 씨 특유의 그 기침 소리였습니다. 이 씨는 본능적으로 커튼을 젖히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밧줄에 묶여 있거나 고문을 당해 쓰러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씨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남편 박 씨는 묶여있지도 다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 한구석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본 남편의 눈빛에는 반가움이나 미안함 대신 오직 서늘한 귀찮음과 사늘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와? 돈은 그 여자한테 제대로 줬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아내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의 행방이었습니다. 이 씨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내 이 씨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눈앞의 남편은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그 사람이 맞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방 밖에서 돈을 확인하던 여자가 어느새 안으로 들어와 남편의 어깨에 아주 자연스럽게 팔을 올렸습니다. 자기야, 돈 다 맞네. 이제 우리 계획대로 하면 되겠어. 여자의 자기야라는 부름에 남편 박 씨는 은근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이 씨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 세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고생한 결과가 고작 이딴 연극이었나 싶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당신 미쳤어. 이 여자가 당신 협박하는 거 아니었어. 왜 당신이 저 여자랑 웃고 있냐고. 이 씨가 절규하며 남편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남편은 차갑게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반동으로 이 씨는 차가운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하지만 비수 같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협박. 아니, 이건 내가 당신한테 청구한 내 인생의 퇴직금이야. 20년 동안 공무원 월급 꼬박꼬박 갖다 바치면서 당신이랑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위해 내 청춘 다 바쳤잖아. 나도 이제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숨쉬게 해주는 사람이야. 당신처럼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보니 남편은 3년 전부터 이 여자와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퇴직금이 나오려면 한참 멀었기에 그는 아내의 정과 자비심을 이용해 자작 납치극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가져온 5천만 원은 그들이 도망칠 미천이었던 셈이죠. 남편은 끝내 주저앉아 오열하는 아내를 뒤로 한 채 여자의 손을 잡고 다방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낡은 다방에는 찢겨나간 아내의 심장 소리 같은 서글픈 음악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5분의 5, 30년의 세월, 그리고 준비된 심판. 남편과 여자가 안개 속으로 사라진 뒤 아내 이 씨의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돈뿐만 아니라 시청 공금 일부에도 손을 댔던 터라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이 씨는 남편의 죄까지 대신 사과하며 빚을 갚아나가야 했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수를 하고 식당 설거지를 하며 30년이라는 세월을 견뎠습니다. 어느덧 머리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남편이라는 이름은 가슴속 깊은 곳에 녹슨 모처럼 박혀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2022년에 어느 눈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번듯한 식당 사장님이 된 이 씨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낡고해진 점퍼에 키키한 냄새를 풍기는 한 노인이 들어와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저 국밥 한 그릇만. 돈은 나중에 꼭 낼게요. 신 목소리. 하지만 이 씨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다방 주방에서 들었던 그 기침 소리와 목소리. 바로 남편 박 씨였습니다. 30년 전 아내를 버리고 떠난 남편은 도박에 빠진 내연녀에게 돈을 모두 탕진하고 버림받은 채 평생을 길거리에서 떠돌다 결국 죽기 직전 아내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아무 말 없이 정성껏 국밥 한 그릇을 말아 놓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30년 전 남편이 훔쳐갔던 5천만 원의 현재 가치를 환산한 듯한 거액의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수표를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 씨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 수표. 아까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제출한 증거물이랑 똑같이 만든 가짜예요. 그리고 당신, 공금 횡령으로 공소시효 중지된 거 알고 있었어? 당신 발로 여길 들어왔으니 이제 당신이 갈 곳은 딱 한 군데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식당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내는 지난 30년 동안 남편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해외 도피 여부를 확인하며 법적인 덫을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가장 배고프고 비참한 순간에 거액의 수표라는 가짜 희망을 줬다가 그것이 수갑으로 변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아내가 30년을 기다려온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평생을 속여온 남편은 결국 아내가 친 마지막 덫에 걸려 차가운 철창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인과응보, 그리고 뒤바뀐 운명의 잔혹한